어떻게 심화를 하는 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는 아직 선행을 안 했으니까 2반. 이렇게 배정하는 학원이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심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혹은 지지난 시간에 제가 심화 1에서 제가 생각하는 심화의 정의와 심화를 왜 시작할 때 심화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심화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방향 혹은 주의사항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화2 제목 심화2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심화 복습을 조금 하면, 심화는 간단하게 복습하면 점점 깊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큰 게,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실력이에요. 아이의 실력. 점점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의 실력이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실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거의 우리는 이제 심화를 잘 해낼 수 있는 기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자, 실력이 왜 중요하냐면, 점점 깊어지도록 하려면 일단 시작점이 필요하죠. 그죠? 시작점을 잘 잡아야 성공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을 일단 정확한 실력을 측정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작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시작점이 잘못되면 그 이후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실력이 예를 들어서 극상이냐, 최상이냐, 묶여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 중, 하, 중상,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어느 정도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 진짜 이 정확한 심화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실력이 측정이 되었다면, 실력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그죠? 그 다음에 교재, 정확한 필요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죠. 혹은 필요한 수업을 인강이든 뭐든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실력을 기준으로 뭔가 반을 나누지 않고 진도만 보고, 진도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도만 보고, 예를 들어서 너는 고등수학을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너는 2반, 너는 중2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2반, 너는 아직 선행을 안 했으니까 2반, 이렇게 배정하는 학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도는 실력이 아니니까 이걸로 반을 배정하는 그런 학원은 사실 있겠지만, 저는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싫어하는 이유는 이 시작점이 잘못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교재. 이제 정확한 실력이 파악이 됐다면 교재 혹은 수업을 정하게 되는데, 교재나 이런 걸 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그죠? 좀 어려운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우리 아이가 풀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A, B, C, A가 어렵다고 하면, A, B, C 이런 교재가 있다고 하면, 쉬운 교재가 이렇게 실력을 측정을 했는데 오차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교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조금 늦춰지는 그 정도는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시간이 한 달 정도 조금 다른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고 해서 큰 부작용은 없잖아요. 쉬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실력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학생이 이게 맞는 학생인데 이 문제를 풀게 되거나 이 문제집을 풀게 되면 여기는 부작용이 큽니다. 못 알아듣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죠? 숙제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쉬운 교재를 선택했을 때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시간 뭐 허비라고 하죠. 굳이 적자면. 근데 별로 크지 않아요. 쉬운 교재를 선택하면 빨리 풀게 되죠. 빨리 풀면서 뭔가 뭐 속도가 빨라지는 어떤 그런 좀 그런 개선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빨리 혹은 중간에 스탑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집은 우리 아이한테 너무 쉽구나 그렇게 판단이 서면 빨리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집을 미리 시작을 하면 이제 잘 많이 틀리거나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한테 너무 어렵나 이렇게 해서 빨리 바꿔주기보다는 아이가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게 되고, 혹은 또 같이 공부하다 보면 집에서 이렇게 엄마나 아빠하고 하다 보면 좀 많이 틀리면 야단도 많이 맞게 됩니다. 이제 저학년일수록 그러면 더 안 좋죠. 그러니까 부작용은 실력보다 높은 교재를 선택하게 됐을 때 더 큽니다. 그래서 굳이 시험까지 쳐서 실력을 확인하고 교재를 추천받거나 선정했다면 그 교재를 너무 의심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쉬우면 빨리 끝나고 다음 교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력 측정이 진짜 중요하다. 심화를 잘 해내는데.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중간에 좀 끼워 넣겠습니다. 아까 실력이란 거 말씀드릴 때 실력 1번 이제 실력 측정 말씀드렸죠. 실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제일 이제 오류가 큰 게 뭐냐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문제집, 정답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이 정답률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실력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수능도 그렇고 중간기말 거기에는 고려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혼자 푼다. 두 번째는 시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실력 측정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집을 푸는 거는 오류가 1번 혼자 안 풀었을 수도 있다. 책을 보고 풀었을 수도 있고 앞에 비슷한 문제를 보고 풀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답지를 참고했을 수도 있다.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집의 정답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의 실력이 이렇습니다.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측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널널하게 푼 겁니다. 우리가 60분 안에 100점 받는 학생하고 100분 안에 100점 받는 학생은 실력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집의 정답률 가지고 실력을 판단하는 데는 좀 오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측정을 할 거냐? 레테를 쳐보세요. 레벨 테스트를 쳐보세요. 학원 인근에 괜찮은 학원에 레벨 테스트 필요한 레벨 테스트, 그죠? 우리 아이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벨 테스트를 정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면 어쨌든 학원에 잘 문의를 해보시고 레벨 테스트를 치고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지 어떤 문제집에 을 공부해야 되는 수준인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을 측정하면 그죠? 시험 환경에서 친 거니까 문제집의 정답률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홈 테스트를 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기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치면 결과가 이제 뭐 상중하, 최상위권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필요한 교재, 뭐 선행학습을 해도 될지 아닐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쳐보는 게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죠. 시간은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이 제한적인 시간을 말씀드릴 때 저도 기준을 하나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준 잡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학기 정도 우리가 하게 되는 6개월, 4개월이 아니라 방학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잡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아이들의 실력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일단 선행을 했다 이거는 제가 무시하고 선행이라는 걸 안 한 경우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개념에서 출발해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이제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겠죠. 어떤 아이는 A에서 개념에서 출발해서 개념을 잘 이해한 아이도 있고,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개념이 빨리 끝나고 유형에서 한 학기를 마쳤는데 유형에서 끝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또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준심화까지 도달하는 아이도 있고,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D, 심화까지 소화가, 지금 여기는 소화가 됐다는 기준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A, B, C, D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이게 이제 열심히 했을 때 잘 소화해서 A에 도달한 거예요. 이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A는. B도 C도 D도 열심히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A, B, C, D는 도달한 높이는 다르지만 모두 한 단어로 그냥 이야기하면 성공한 거예요. 얘는 성공하지 못했고 얘는 성공하지 못했고 얘와 얘는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라 A, B, C, D는 모두 자기 실력에 맞게 성공을 한 겁니다. 이때 D는 불안한 게 별로 없겠죠. 잘하니까. 객관적으로 시험을 쳐도 높게 나오니까. 그래, 제일 문제가 이제 A, B 이렇게 여기서 멈추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열심히 한 거잖아요. 열심히 안 하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면 자기 역량에 맞춰서 잘 한 겁니다. 그러면 이 A는 그 다음 학기 열심히 해서 이 6개월을 보냈다면 이 A는 다음 6개월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개념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학기 거를. 그러면 이 원래 가는 위치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르겠죠. 어쨌든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공부예요. 공부는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똑바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고 다음 학기에 해도 또 여기에 오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학 공부라는 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 자기 혼자 풀 수 있을 만큼 복습을 해서 그 끝났을 때 개념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면 이 학생은 다음 학기에 더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에 오게 되는 거예요. B 학생도 이 지점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학기에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학기를 통해서 두뇌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B 학생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폭은 다를 수 있죠. 학생들마다. 근데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C도 D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D는 올라갈 데가 없다. 그게 아니라 D는 시간이 더 많으면 뭐 선행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역량이 더 되니까. 아니면은 충분히 했으면 뭐 다른 과목 부족한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남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이거밖에 못하니까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남을 안 쳐다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했는지 그것만 보고 다음 학기에 조금 더 진전하게 되면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최근에 제 영상 중에 아마 시즌 6의 3번 영상에 있는 3번 영상 찾으시면 거기에 댓글이 하나 있어요. 광역시에 읽으시면 아시겠는데 어떤 광역시에 계신 분이 이제 제가 제 영상을 몇 년 동안 보시고 실천하신 그림 몇 년치에 대한 축약된 댓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진짜 수학 감이 없었고 제 기억에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감이 없었고 정말 그래서 개념부터 뭐 차근차근 선행 많이 나가는 아이들도 옆에 보이지만 우리 아이한테 안 맞다 생각하고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해서 다지고 해서 5학년이던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꽤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에서 제일 높은 반에서 중학교 2학년인데 다른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물어보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이렇게 적으신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 읽어보시면 저는 그 댓글 읽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그걸 진행을 이렇게 하시니까 물론 아이도 진짜 열심히 해줬고 그런 게 잘 이렇게 복합적으로 맞아서 정말 진짜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열매를 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6-3번에 있는 좀 긴 댓글 하나 찾아서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공부 사실 이 심화가 전부입니다. 선행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화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댓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의 수학 공부가 실력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떨까 하고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